자, 공간도형 첫 번째 교과 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기는 처음 배우는 단원이 아니라 중학교 도형의 연장선이라는 걸 잠깐 소개할게요. 이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즉, 지금부터 공간도형 배우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도형 문제를 뭘로 접근하는 것을 주로 할 거냐면 고정기하 입장에서 도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배울 거야, 이제. 그건 주로 언제 배웠느냐?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오케이? 중학교 때 고정기하 입장에서 도형 문제 푸는 것을 여러 가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의 공간도형을 배울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몇 개 추가해서 이제 도형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이 추가된 내용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의 성질을 다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기타 등등, 뭔가 뭐의 관계, 구의 부피 관계, 구의 건널비 관계 이런 것들 다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하고 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장선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위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 관계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평면 결정 조건,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위치 관계를 배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연장선인데 뭐 때문에 배울 건지를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을 어떤 공식이라든가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도형 관찰을 연습하는 겁니다. 공간 도형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간 도형을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직육면체 같은 게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꼭지점에서 요쪽 마주보고 있는 이 모서리에 수선을 내리려고 그래. 공간 도형 문제 풀 때는 도형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도형 그림을 우리는 평면화시켜서 항상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공간 도형을 볼 때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 점에서 요 모서리에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내려야 될까?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있을까? 수선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이게 도형 관찰이야. 즉, 도형 관찰이 안 되는 사람은 수직은 무조건 90도가 돼야 돼. 이렇게 내리면 돼. 도형 관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도형 관찰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직인 게 공간 도형에서는 각을 여러 개 돌려서 보면 90도로 딱 관찰되는 게 아니라 90도보다 적게도 관찰되고 90도보다 크게도 관찰되고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 도형 문제 풀려면 어떤 직선과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로 평행한지 수직인지,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지 수직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울 거는 어떤 도형 관찰의 목적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은 뭐 증명하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교과서는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시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도형을 우리가 접할 때 도형 관찰을 정확하기 위한 상식을 쌓는 겁니다. 상식이라 생각하고 봅니다. 자, 공간에서 평면을 하나 결정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할까? 상식입니다. 4가지야. 일단 평면하기 전에 직선을 잠깐 생각해보자. 직선을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공간에 직선이 있어. 선생님 팔이 직선이야. 이 직선을 하나 딱 결정하려고 그래. 그럼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필요할까? 직선보다 더 간단한 도형을 이용하면? 점을 생각하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 2개가 필요하지. 그런데 평면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도형 관찰을 통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2점을 지난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직선을 갖고 있는 평면은 굉장히 많이 존재해. 무수히 많이 존재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것은 요거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이렇게 돌리면 되지.
그럼 그 무수히 많은 평면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해, 점이 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해가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점이 3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해. 그러면 점 3개를 또 응용할 수 있지. 한 직선과 한 점. 왜?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굉장히 많지. 그래 안 그래? 그 무수히 많은 평면 중에 하나를 딱 더 결정하려면 한 점만 더 있으면 돼. 또 응용하면 2개의 직선도 괜찮은 거야. 역시 한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막 돌리다가 하나의 또 직선을 결정하려면 한 점이 필요한데 그 점은 직선을 지나는 점을 생각해도 되니까 직선 하나 더 있어도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점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응용할 수 있는 거. 다만 기억은 하세요. 그렇지? 논리적으로 도형 관찰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위치 관계입니다, 본격적인. 역시 도형 관찰을 위한 상식이야. 여러분 확인해 보고 맞으면 끄덕끄덕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 도형 관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기억도 해야 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도형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도형 관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형 관찰 잘 되는 사람을 뭐라 하냐?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형 관찰 잘 못하는 사람은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운전을 배우고 차를 운전하는데 주변 상황에 생각하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거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차 운전하는데 자꾸 미숙하고 어디 가서 길이 바꾸고 막 이러면은 공간 지각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은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공간 지각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는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고민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과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이제 꼼꼼히 봐야 돼. 자, 위치 관계 보자. 공간에서 위치 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 있을까? 한번 점검하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게 2개 있습니다. 안 만나는 건 평행해서 안 만나는 게 있고 평행하지 않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꼬인 위치라 하죠. 특히 꼬인 위치 잘 봐야 돼. 평행하지 않는데 안 맞는 거. 그래서 따라서 이건 만나는 케이스고 이거는 만나지 않는 케이스야. 자, 그때 만나면은 상식 다시 한번 얘기해. 지금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막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에 도형 관찰을 위해서 꼭 상기하고 있어야 돼. 만날 때가 특히 중요한데 만날 때는 항상 만나는 부분에 공통된 부분의 도형이 뭔지를 꼭 정리하기 바래. 한 점에서 만나면 뭐가 존재하냐면 교점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교점이 존재합니다. 만날 때는. 그렇겠지? 증명까지는 안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몇 가지 나올까? 첫 번째, 포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직선과 평면. 평면 속에 직선이 포함되는 케이스. 포함이랍니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이것도 뭐가 생기죠? 이것도 교점이 생겨요. 그 다음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평행입니다. 이건 만나지 않는 케이스예요. 오케이? 어렵진 않지? 하지만 정리는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과 위치 관계야. 평면과 평면 위치 관계는 만나는 케이스와 만나지 않는 케이스 2가지만 딱 정리합니다. 일치 같은 건 정리 안 합니다. 포개지는 거 말하는 거지? 그건 정리 안 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 2가지만 정리합니다. 일치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만나는 경우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존재할까? 선이 존재합니다. 교선. 이때 평면은 항상 뭘 존재를 하는 거냐? 평면과 직선은 다 무한 평면과 무한 직선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고 이런 평면이 만나. 이제 앞으로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할까? 직선은 우리가 점부터 하자. 점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선은 뭘로 표시하죠?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뭐 ML 이렇게. 그럼 평면은 뭘로 표시할까? 평면은 그리스 문자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알파 평면, 베타 평면이라고 할게요. 이때 두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기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 말 없으면 무한 평면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오케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두 평면이 만나면 항상 뭐가 존재해? 교점, 교선. 교선이 존재합니다. 뭘 전제라니까? 무한 평면을 전제하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그림만 이렇게 주어진 거야. 문제 조건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시켜야 돼. 말 없으면 항상 뭘 주는 거야? 무한 평면입니다. 그럼 딱 삼각형인 평면 딱 주면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줘. 평면 ABC 딱 이렇게 줘. 그때는 제한된 평면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오해하면 안 돼. 알았지? 따라서 그냥 알파, 베타 그러면 무한 평면을 전제하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평면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교선이 딱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지? 정리해 놓으세요. 어려운 건 없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하네. 일치는 안 다룬다니까. 또 엎드려 절 받냐? 왜 그러냐면 벡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는 우리 공간도형을 다룰 때 나중에 공간도형의 내용하고 공간좌표하고 벡터 내용하고 다 일치해야 되거든. 응? 벡터는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래 벡터 지금 교과가 삭제됐는데 평면의 방향을 이렇게 다뤄. 응? 또 평면의 방향을 이렇게 다뤄. 평면의 방향을 다룰 때 안 만나는 거나 만나는 거나 벡터는 똑같아. 어차피 움직여가지고 평행이동 시켜서 포개져도 우리 벡터는 같다 그러잖아. 그래서 벡터 때문에 일치는 빼버렸어요. 그래?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관계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걸 열심히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런 거 뭐 때문에 배운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복잡한 도형을 관찰할 때 상식적으로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문제 한번 다뤄봅시다. 이런 거. 도형을 관찰하는 상식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고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입니까? 이렇게 했어. 맞습니까? 이런 것들 도형 관찰하라는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맞아요? 평행한 두 직선, 항상 무한 직선을 얘기합니다. 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입니까? 맞습니다. 왜지?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평면을 결정할 때 뭐가 있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었지?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서 이게 딱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있고 공간지각이 뛰어나다 그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뭐 해야 돼? 상식적인 것을 많이 축축시켜 놔야 돼.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평면 알파에서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평면 알파 수직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평면 알파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알파 수직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평면 알파에서야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의 수직인 직선. 문장만 길면 못 알아먹는. 알파가 있는데 평면 알파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어. 그럼 그 직선은 어디다 그려야 돼? 평면 알파에 그려야지. 이렇게 두 직선이 있습니다.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교점이 존재해야 될 거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 두 직선이 다 수직이어야 된대.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어야 된대. 그런 직선 알파도 수직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는데. 평면하고도 수직입니까?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야, 이거. 도형 관찰하는 거. 세 번째, 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까? 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은 항상 평행합니까? 한 직선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야. 그 두 직선끼리는 평행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수직, 수직. 그럼 두 개는 항상 평행해? 그건 아니지. 네 번째, 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은 항상 서로 평행합니까?
이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이야. 한 평면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까? 물어봤어요. 이건 맞지? 한 평면은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맞아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평면은 무슨 평면, 공간은 무슨 공간을 전제한다고 이럴 때 항상? 무한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공간을 무한 직선은 나눌 수밖에 없지. 마치 평면은 직선이 둘로 나누듯이 공간은 한 개의 평면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무한이니까. 아무 말 없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 관찰하는 것을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조금 더 복잡한 도형을 주고서 막 물어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고. 이렇게 도형 관찰이 목적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위치 관계를 몇 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해볼게요. 자, 2번 한번 도전합니다. 2번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3번을 먼저 하자, 3번. 우리가 했던 꼬인 위치 뭐 이런 거 한번 좀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 꼬인 위치 평행, 특히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3번 한번 먼저 도전해 보자. 3번 도전. 자, 같이 해볼까요? 답만 구하지 말고 우리 정확히 문제 들어갑시다. 답만 구하지 말고 느낌상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그냥 삼면체예요. 그냥 삼면체에서 면이 4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때 각각 옆에 있는 면의 무게중심을 PQ로 쟀을 때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직선 CD하고 직선 BQ 꼬인 위치입니까? 그랬어요. 뭘 판단하지? 일단 안 만나냐 만나냐. 두 번째 평행하냐 안 하냐. 그지? 만날 수 없고 평행하지 않아. 그지? 꼬인 위치 맞아. 두 번째 직선 AD와 BC. 역시 두 가지 판단.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날까? 안 만나지. 그 다음에 평행인가? 아니지. 오케이. 중요한 건 디귿이야. 이것 PQ하고 BD하고 PQ는 꼬인 위치일까? 이게. 앞에 거 두 개는 금방 도형 관찰이 되는데 이건 쉽지 않지 않나요? 그지? 일단 느낌상 안 만날 것 같아. 그럼 느낌상 평행일 것 같아. 그렇게 풀지 말고 정확히 한번 보자. 이제 답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이거는 꼬인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위치일까? 위치 관계는. 여러분 생각에? 평행? 왜? 평행 맞아요. 이제 복잡한 문제 풀 때 이게 정확히 평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논리적으로 정확히 한번 판단해보자. 확실히 정확히 판단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학교 도형 관찰하는 거. 무게중심이라는 건 철저히 이용해야 돼. 무게중심은 중선을 그으면 몇 등분 되죠, 이게? 2등분 되지? 이쪽도 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죠? 2등분 되지?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판단해보자. 이 두 개가 두 개 이으면 이 삼각형에서 한 평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CD가, BD가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 밑에 삼각형에서 보면 이것을 PQ로 할게요. 밑에 삼각형 밑에 BCD에서 선분 BD하고 선분 PQ는 평행하지. 이유는 삼각형 닮음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삼각형 APQ에서 마찬가지로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이었으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전부 다 이게? 2대 1 여기도 2대 1이지. 그럼 정확하게 닮으면 되지. 따라서 이때도 PQ하고 그 다음에 그 PQ 잡으면 안 되지. PQ 잡으면 쌍욕 먹고 아무도 얘기 안 하네. P-Q-라 하자. PQ하고 P-Q-는 어때? 평행하지? 그지?
그럼 이제 매개처가 P-Q'가 매개체가 되니까 BD하고 PQ는 평행해 안 해? 평행하지? 이런 연습을 잘해야 된다.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러 들어가면. 무슨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억량 닭 부르는 것보다 디귿의 평행 조건을 좀 확인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또 위치 관계를 또 한번 보기 위해서 4번 하고요. 4번처럼 이제 직접 공간 도형을 주는 게 아니라 전개도를 딱 주고서 실제 공간 도형에서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2번 평면 결정 조건,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도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같이 볼까요? 자, 2번. 공간에서 서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다. 그런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는데 이들로 결정되어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구하겠어요. 그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딱 3개만 가지고 평면이 결정될 때, 그지? 겹치지 않고, 그지? 즉, 한 평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딱 3개만 갖고 결정되고 나머지 점이 항상 그 평면 밖에 존재할 때,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하면 돼? O, C, 3 하면 되지? 그지? 중복되지 않는 케이스. 평면이. 그러니까 따라서는 평면이 중복되지 않을 때. 최소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그지? 한 직선에만 있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 그지? 다 중복이 되는 케이스. 그지? 최대 중복. 평면이 중복될 때. 그럼 뭐야, 그냥? 한 가지죠? 한 평면에 5개 좀 다 들어가야 되니까. 4번. 이런 걸 잘해야 돼. 공간 도형을 주고서 이제 관찰하는 건 쉬운데, 전개도를 주고서 공간 도형 관찰하려면 전개도를 보고서 공간 도형 만들어야 돼. 이건 기본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되게 많습니다. 원래. 자, 일단 사람마다 틀린데 쌓기 좋으려면 선생님 이걸 밑변을 잡을게요. 예? 그래야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얘 아니면 얘를 밑변 잡는 게 쉬울 거야. 그래야 옆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기 쉬우니까. 이걸 잡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B, C가 될 거야. 그럼 대각선에 있는 게 A가 될 거야. 옆으로 세울게, 이렇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옆에. 그럼 B하고 C가, B하고 A는 저 대각선에 위치하니까 여기가 A가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옆면. 옆면도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D는 어디 위치하냐면 C하고 또 대각선에 위치해야 돼. 그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위에 면을 갖다가 이제 붙여야 될 거야. 자, 위에 면을 붙이려면은 자, 이런 면을 여기다 붙여야 돼. 그럼 여기는 옆으로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뒤로 가겠지, 이렇게. 그지? 뒤로 갔을 때 E의 위치를 잡으려면 대각선 쪽을 잡아야 돼. 그러면 D하고 대각선 쪽이니까 이쪽의 위치는 요 점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그지? 요령은. 자, 마지막에 이제 요 면을 이제 붙여야 되겠어요? 요 면은 어떻게 붙여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E하고 D, 요 면을 잠깐 생각하면 얘하고 이제 같이 접해 있는 면은 D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있어야 돼, D하고. 그럼 따라서 이쪽을 옆에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위에 세웠으니까 요 면이 지금 E하고 접해 있으니까 옆면 세우고 했으니까 요 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지? 그럼 따라서 요 선이 요 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세우고 세우면 이쪽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지? 그때 이제 F의 위치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 D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에 위치하면 돼. D하고 대각선에 위치하니까 요 점이 뭐가 돼야 돼? F가 돼야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쪽을 밑면에서도 다시 한번 연습해봐. 자, 그러면 첫 번째 AB하고 평행한 선부는 뭡니까? 그래서 AB.
A, B와 평행한 선분. 뭐가 되긴 당연히? CD가 되겠지? DC 또는 CD. DC, CD 같이 나와버렸네? 쌍 넘었고. 이건 같이 쓴다. 이걸 왜 선생님이 좀 미스했구나. 1번 다 되는 거야? 그 다음, A, 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선분을 골라보세요. 여기서. 꼬인 위치는 여러 개 있었으니까 한번 보자. 먼저 ED. 꼬인 위치 되나? 예. 되지? 답을 선생님이 잘못 체크했고, 선생님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막 만든 거야. 하다 보니까 실수가. 3번 되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게 나와버렸어. 3번, 4번 다 되는데. 그러니까 FD는? FD 봅시다. FD. AB와 FD. 이것도 되겠네. 그지? 5번까지 답을 바꿔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2번 답이고, 1번 답으로. 그래서 문제를 조금, 벡터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변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나왔네.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접근할 수 있겠지? 문제 스타일을 잠깐, 기본 문제 잠깐 접근해 봤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도형 관찰을 하는 문제가 3개로 더 달아놨어요. 요거는 과제로 이제 풀어보기 바랍니다.